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항의하는 피해 차주를 조수석에 매단 상태로 500m를 달아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이 끝까지 추격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3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 검은색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SUV 차량은 후진하더니 그대로 달아나려 합니다. 피해 차주가 항의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한창 실랑이가 벌어지던 찰나 SUV 차량은 피해 차주를 조수석에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2분간 계속됐습니다. 피해 차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차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 자칫 뺑소니 차량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 정민수 씨가 뺑소니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 시흥에서 인천까지 추격은 9km가량 이어졌습니다. 정 씨는 추격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고 뺑소니범은 인천 논현동 주택가에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정 씨는 끝까지 뒤를 쫓았고 결국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알려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범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인을 내려주려고 차를 세웠는데 조수석 쪽에 매달려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큰일 났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경찰은 정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차에서 떨어진 피해 차주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괴 등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지윤 기자입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 건물에 5만 원권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엔 탑처럼 쌓아 보관 중인 금괴가 보입니다. 사장님, 물건 보러 오십시오. 사기꾼 60살 A씨와 61살 B씨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보낸 영상인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 중인 금괴 보관 창고의 관리자라고 속였습니다. 금괴와 5만 원권 지폐를 유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15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피해자는 5개월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이들에게 건넸고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그런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비자금이라는 용어라든지 수익의 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서 대구경찰청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투자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재촉하는 경우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근거 자료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그 양만 무려 340톤에 달했는데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단속반이 창고에서 흰색 포대 하나를 꺼냅니다. 콩이 담겨 있는 포대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한글로 조공룡 2호 포대라고 적힌 노란 빈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국산 콩을 포장재만 바꿔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포대가리 작업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70대 A씨 등 일당은 재작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콩을 구매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왔습니다. 주로 두부를 만드는 식자재 가게에 납품했는데 가공된 제품들은 전국의 마트 등으로 유통됐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양만 340톤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 단가와 국내산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 쉽게 포대가리 작업을 통해서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부 관리를 비롯해 배송과 판매 등 모두 분업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범행이 적발되고 나서도 6개월간 판매를 이어가는 대범함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속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29억 원어치의 마약을 유통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으로 시작했다가 전달책을 마약 유통에 투입하면서 범행을 확대했는데요.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마약을 결합한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승은 기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집에 충전기가 꽂힌 휴대전화 수십 개가 널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입니다. 또 다른 가정집입니다. 플라스틱 통을 열어보니 하얀색 마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통에서도 봉투 안에서도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범죄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중계기는 모두 581대인데 이 조직은 불법 리딩 투자나 성매매 조직에 중계기를 개당 75만 원씩 받고 빌려주며 추가 수익도 올렸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약 유통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약 유통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겁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코인을 갖다가 어느 지갑으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어디다가 장소에다 갖다 놓겠다. 이런 수법이 수거하고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이 조직이 지난해 11월부터 약 반년 동안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5.77kg, 19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9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을 같이 한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총 33명 가운데 국내 총책인 3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27명을 검거해 검찰로 넘겼고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적 중인 해외 총책 2명 가운데 신원을 특정한 30대 남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